11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했었던 종목이지만 마지막 추천일인 4월 2일 이후에도 무려 27%가 급등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2025년 4월 네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2025년 4월 18일 금요일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다우존스 먼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의 차트를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 이후 4년 동안 엄청난 상승 이후에 고점 저항 보시면은 2024년 12월 4일 45,000포인트의 고점 저항 쌍봉 이후에 엄청난 급락 그리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모든 지수, 종목은 똑같이 정배열, 그리고 고점 저항, 역배열, 횡보 조정, 그리고 다시 정배열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었는데 정상적인 지수나 종목은 모두 다 이런 사이클들로 정배열, 상승 고점, 역배열, 횡보 조정, 다시 정배열의 사이클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배열 사이클 때는 과감하게 정배열 초입에 큰 돈을 투자하고 역배열로 전환되는 고점 저항의 부분에선 당연히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고 그 중이라도 시장 악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게 된다면 누구나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 사이클에 맞게 상승할 때 큰 돈을 벌고 하락할 때는 현금 비중을 올려서 본인을 보호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은 현재 마찬가지로 고점 저항 이후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죠. 약 4거래일 동안 14%가 폭락하는 역사상 5번밖에 없었던 엄청난 폭락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충분한 기간 조정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미국 증시가 급등할 때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까지 재차 가중이 돼서 시장 자체가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여졌다고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연봉산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현재 21선과 61선, 120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0선에서는 저항을 맞고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21선 돌파 때까지만 현재 수익을 좀 즐기시다 61선 저항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는 유연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급락 이후에 일정 부분 반등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될 때야말로 완벽한 바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선 테마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착시 효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횡보 조정 중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천 방송일인 4월 2일 수요일에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네. 지난 4월 2일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선고가 4월 4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리스크가 아직은 시행 전이었고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도 시작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과 같은 하나그룹주들은 올해 내내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방송을 잠깐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상속에 대한 재료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대상에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것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의 실적과 수급 정도라면 쇼커버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하나의 지분 상속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고 공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수급으로서 공매도를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쇼커버링 가능성까지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자로도 또 역사적 신고가가 또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꾸준히 추천했었던 종목이지만 마지막 추천일인 4월 2일 이후에도 무려 27%가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 낸 분들은 다 축하드리겠고요. 올해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하나그룹주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저도 물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서 다시 비중을 줄였고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돼서 지지가 확인이 되면 재차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용기기 섹터의 휴메딕스였는데요. 휴메딕스도
저평가 실적주로 제가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수급이 강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 21선 돌파를 실패하고 일정 부분 15% 정도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자로 모두 다 회복하고 플러스로 양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4월 2일 이후에 사셨더라고 해도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 양봉,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7%, 휴메딕스는 현재 한 2% 정도 수익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제가 실적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적주 같은 경우는 급락하게 돼도 분할 매수만 잘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훼손이 없는 이상은 그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라고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실적주라고 강조를 드렸고, 15% 이상 시장 상황에 따라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를 했다면 지금 10%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실적주를 투자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뉴스를 많이 볼 필요도 없고, 대선주와 같은 테마주 뉴스를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여러 종목을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8종목 정도의 실적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수요일에 추천해주신 종목이 27%나 올랐는데 지금 매수 매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에 빨간색과 파란색 매매 마크가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최초 매매했었던 기록은 2021년도 초부터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방산의 실적과 항공우주의 성장성을 모두 가진 종목이라고, 10년 뒤에도 보유할 종목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몇백 번 매수 매도를 하면서 큰 수익을 얻어왔고요.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도 역사적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수제재차 요건에 맞는 실적주 요건에 맞으면서 주도주 업종인 몇 종목만을 하락하게 되면 사고 오르게 되면 팔고, 이런 행위만을 반복을 해도 큰 스트레스 없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에 매수 매도방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주식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넷째 주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나요? 조선기자재 섹터의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산주의 하나시스템,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 두 종목은 이미 제가 방송에서 2달 전, 3달 전에 2번씩이나 선정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선정을 했냐면, 제가 분명히 3월 말에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리스크를 말씀을 드렸었죠. 공매도, 탄핵 리스크, 상호 관세 리스크, 시적 시즌 전, 그 4가지 리스크를 모두 말씀드렸었는데, 이 앞서 3가지는 해결이 됐고, 물론 트럼프의 탄핵 리스크는 아직 100%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의 민감도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일본과의 협상을 어제 시작함에 따라서 일본과의 협상이 잘 귀결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을 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까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 있고, 실적 시즌 역시 지금 호실적 기업들 중심으로는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4가지 리스크 중에 3가지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3월 말에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방산과 조선의 비중을 줄였던 이유는 그만큼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공매도 관련된 방송을 할 때도 그래도 주도주는 방산과 조선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적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재개된 지가 3주 정도 흐르면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쇄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방산과 조선과 같은 실적주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주 중심,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자로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어제자로 조선주의 대장인 HD 현대중공업이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 2가지 종목, 방산과 조선이 현재의 주도주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한 종목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제 주식 아티스트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기억을 할 텐데, 제가 분명히 2달 전에 커비드 핸들 형태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미리 했었고요. 그 형태 그대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까지는 약 1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예상했었던 그대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10일, 11일,
15일, 16일 양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23년, 24년도, 25년도 추정치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3년도, 24년도, 25년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저희 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고요. 재료로는 오늘자로 컨퍼런스 콜, 즉 IR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래 개선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조선업의 업황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제가 이미 1월 달에 예측했었던 그대로 커비드 핸들 형태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19만 7천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위로 10% 이상의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7조 6천억 원짜리 대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뭐 하루에 많이 올라도 3%, 떨어져도 2, 3% 이 정도로 작은 움직임으로 천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급등주를 선호하시거나 테만주를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방산의 하나시스템인데요. 하나시스템을 수제재차 종목분석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8일, 10일, 14일, 15일 최근 2주 동안 4번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누적 수급을 봐도 기간 매수세가 약 140만 주 정도 되고, 두 번째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실적주의 전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6.7%대로 동종업계 대비해서 무난한 수준입니다. 재료로는 제가 여러 번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재료라고 설명드린 MSCI 편입 이슈가 있는데요. 5월 14일에 리밸런싱 되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은 편입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으로 인해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우선 말씀드릴 게,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는 달리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급등 후에 급락, 급등 후에 급락, 급등 후에 급락이라는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됐으면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급락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재차 상승하는 또 반등이 나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정배열인 상황에서 고점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신고점 저항인 43,400원대의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딜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적 시즌에 맞물려서 호실적이 나오게 되거나 방산의 다른 종목에서 수주 재료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순환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언제든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2025년 4월 네 번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조선기자재 섹터의 HD 현대마린솔루션, 방산 섹터의 하나시스템 이 두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1,4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은 상호관세 리스크가 적어짐에 따라 다시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매크로가 되는데요. 환율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악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 환율만 안정적인 상태로 가게 된다면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을 내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